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어,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짜별로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뭐 누적 변화량, 뭐 이런 것들, 특정 날짜의 온도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인구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통계 데이터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이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 go.kr에서 연도별 데이터를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통계 데이터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CSV로 다운로드 받는데 얘가 1년치 데이터밖에 제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예전에는 연도를 우리가 좀 변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구 데이터를 1년치밖에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실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일단 1년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면 제가 전체 데이터를 임의로 이게 한 일정 기간 동안 받아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전에 했던 그 데이터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여기에서는 우리 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데이터를, 전국 데이터를 좀 받아볼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회 기간을 원하시는 대로 뭐 행정구역이라든가 또는 시군구, 등급, 뭐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 검색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연령별 인구 현황 메뉴에서 통계표를 이용해 가지고 2020년 2월로 남녀 구분을 해서 연령 구분은 1세 단위로 만 연령은 0세를 기준으로 그리고 10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에 대한 연령 구분을 1세, 2세, 3세, 그러니까 연령 구분을 1세 단위로 해서 만 연령은 0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0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00세까지에 대한 데이터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CSV 전체 읍면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동네 인구 구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인구 구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 현황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 전체 시군구 현황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으로 할게요. 전체 읍면 현황으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밑에.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걸 여러분 폴더로 이동을 해 놓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드라이브의 빅데이터에다가 옮겨 놓을 거고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폴더로 이동해서 이 파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이 파일의 이름을 연령별로 했으니까 age라고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엑셀로 열어가지고 뭐 다른 거 뭐 한글 같은 거 깨진 거 있는지 또 이제 불필요한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실 때 CSV로 저장하실 건데 인코딩을 UTF-8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UTF-8로 선택해서 저장하는 걸로 그래서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군구 반드시 포함해서 보시면 전체 지역별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한글이 나와 있는데 이 한글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막 물음표로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코딩 다시 저장하게 하시면서 이걸로 저장하시면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깨지지 않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하실 때 엑셀 파일에서 인코딩을 UTF-8로 저장해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서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 있지요. 그러면 파일에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고 여기에서 도구에 보시면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저장 옵션 자, 여기에서 옵션에 보시면 그 웹 옵션이라고 이게 이제 아마도 엑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엑셀 이거 이전 버전에는 그냥 바로 요 밑에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UTF-8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버전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옵션에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인코딩 현재 인코딩을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국어가 없으면 여기 UTF-8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선택하시고 CSV 쉼표로 선택해서 저장하기 저는 이미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없으시면 예 하시면 되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한글이 안 깨지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깨질 경우에는 인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어쨌든 얘도 CSV니까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 이렇게 여시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CSV 파일이니까 CSV에 대한 거 파일 오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AG로 줬으니까 AG 해놓고 아까 전에 서울 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AG로만 바꾸셨으면 바꾸신 파일 이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하나씩 오픈해서 하나씩 읽어와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반복문으로 하나씩 출력해봐 하고 봤더니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이중 리스트, 다중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요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두 가지를 보시면 리스트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리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저는 서울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신도림의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에서 이렇게 구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되어 있는 게 신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주소 체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주소 체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 연산자를 쓰시면 편한데 이 in이라고 하는 그 연산자가 예를 들어서 A가 B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니?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A in B 하면은 A가 B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했을 때 yes이면 포함이 되면 결과가 true, 거짓이면 false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 체계에서 신도림 in 하고서는 우리 그 엑셀 파일에서 가지고 있던 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인구 현황을 이제 그 주소 체계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소 체계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소값 있죠. 이런 주소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에 이 다운로드 받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좀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좀 손쉽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데이터 리더 해가지고 데이터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리스트로 쫙 넣었어요. CSV 파일을. 그런 다음에 이게 신도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if 신도림 in row 0. 왜냐면 0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시작에 주소가 있으니까 이 0번지에 신도림이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0번 로우를 프린트해줘 그랬더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쵸. 신도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건 신도림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건데, 여기에는 이 데이터에는 종로, 구, 무슨 구, 이렇게 구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는 검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인구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동까지 나오게끔 데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도림이라고 하는 게 구로구니까 구로구에 대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이지 데이터에서 신도림이 있는 데이터만 출력해. 그때 신도림이라고 하는 신도림에 대한 인구 데이터만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인구 데이터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데이터에서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0번은 지역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있는 건 이 로우 1번하고 2번은 이 신도림의 총 인구예요. 총 인구고, 그 다음에 아까 성별을 구분했잖아요. 남자, 여자 총 인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총 인구, 그 다음에 뒤로부터는 0세서부터 100세까지 연령별 인구 현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구역,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에 보시면 헤더가 행정구역, 그 다음에 총 인구수, 그 다음에 2월개 연령별 구간 인구수에 대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거는 총 인구수, 그 다음에 연령별 구간 인구수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나머지서부터는 연령별 월별로 1세, 0세서부터 몇 세까지, 100세까지 쭉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여러분들이 큰 빅데이터 보실 때는 데이터의 구성 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구성에서 정교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하지 않으면 분석 자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순서대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신도림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 없어요. 헤더 필요 없으니까 헤더 빼고 신도림 데이터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건 여기에서 뭐 행정구역 필요 없고, 총 인구수 필요 없고, 연령 구간 인구수 필요 없고, 각 연령별 인구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올 때 세 번째 열서부터 가져왔죠. 그러면 세 번째 열부터 갖고 왔다는 거 0, 1, 2, 3 여기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0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인구수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인구수만 보더라도 신도림에 대한 연령별 인구 현황을 봤더니 0세가 326명, 그쵸? 그 다음에 100세가 7명. 그러니까 연령이 100세, 100단위, 그러니까 90살 넘으신 분들이 그래도 신도림에는 꽤 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가 뭐 한 740 여기에 있는데, 이게 몇 살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 0살이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냥 눈으로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여기 700명, 여기 740명, 792명 있어. 그럼 792명이 제일 많은 것 같으네? 그래서 얘가 몇 살인가 하고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게 구간별로 불편하니까, 이런 결과를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 차트라고 하는 걸 시각화를 하시면 얘가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했듯이 이번에도 플랫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으니까 이 데이터, 리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플랫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해봐라 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앞에서 본 거. 그럼 이거에다가 뭐 하시면 되냐면 플랫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뭘로 할 거니? gg플랫 하든가, 우리가 아니면 메타플랫이라고 하는 거 요걸 쓰든가,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랫에서 뭘 가지고 이렇게 플랫을 그려줘? 여기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리졸트라고 하는 데이터 리스트, 요거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세서부터 100세까지 인구 분포들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 요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몇 살인지를 우리가 일일이 카운트를 해야 됐었는데,
요렇게 보니까, 신도림에는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영세라고 하는 건 신생아잖아요. 태어난 출산한 아이들, 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 돼요. 그리고 100세 관련된 90에서 100세까지가 거의 한 그래도 10명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들을 그냥 평면화돼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시각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그게 바로 앞에서 본 파이썬의 랭귀지 코드인 거죠. 그런데 이 파이썬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 뽑아내는데 뭐 겨우 10줄도 안 되는 코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뽑힌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 또 볼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즉 우리가 그 age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이름을 입력을 해서, 무슨 동,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별로 구분해가지고 인구수를 이렇게 시각화하면 좀 더 좋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원하는 어떤 커맨드를 입력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을 입력을 받아서 그 동에 해당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신도림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 요 신도림에 해당하는 걸 뭘로?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리절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얘처럼 이렇게 플랫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지역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매번 여기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결과가 다르게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세종시에 그 젊은 30, 40대가 가장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고 싶어요. 또는 우리가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는 데이터들, 내가 사는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또 성별, 아까 전에 우리 그 데이터 보시면, 데이터 사이트에 가서 보셨을 때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보면은 남녀를 구분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남자는 얼마나 되고 여자는 얼마나 되는지, 성별에 대한 분포,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